네, 더 뉴튼 채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학 중점 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학 중점 반은 과학 중점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요. 그걸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중점 고등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고등학교 이과 기준으로는 1, 2, 3학년 내신에서 과학을 이수해야 되는 이수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과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요. 엄청나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30% 60% 그 사이인 45%에서 교장 재량으로 한 5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을 운영을 하게 되면 과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수해야 될 과학 과목이 좀 많은 그런 커리큘럼의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학 중점 반이라는 게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고 이과 애들만 모여서 있는 다 이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똑같고 그리고 거기서도 문과 이과가 있고 이과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두세 반 정도가 과학 중점 반이라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2학년 때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1학년 때도 과학 과목이 좀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2학년 때 보면 일반 문과 애들은 2, 3학년까지 과탐 하나만 이수하면 되고 일반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 보통은 2과목에서 3과목 정도 과탐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이제 과학 중점 반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과탐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 4과목을 보통 한 학년 동안, 2학년 한 학년 동안 4과목을 다 이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막 뭐 우리 애가 과학 좋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거의 난리가 납니다. 과학 중점 고등학교로 가면 그럼 뭐 이점이나 이런 거가 없나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고등학교라는 거를 그렇게 큰 범주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과학 중점 고등학교 갔을 때 누가 가장 이롭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이과 애들이 제일 이로워요. 왜냐면 이과의 범주가 넓잖아요. 우리가 입시에서 내신에서는 특히나 그 인원이 깡패거든요. 근데 일부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착각하냐면 과학 중점 고등학교 뭐 이름도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우리 과학 중점 고등학교 할래 그냥 교육부에서 그래 너네들 그러면 해 이렇게 해준 건데 실제로 애들은 선발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거거든. 그냥 지원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과학 진짜 잘하는 애 일반고도 들어가요. 일반고도 같은 비율만큼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애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은 못하고 해본 적도 별로 없지만 그냥 좋아하는 애도 많아요. 의외로.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학 좋아하는데 우리 애가 그런 얘기 그렇죠. 과학 좋아하는데 우리 애가 과학 좋아하는 거랑 이제 잘하는 거랑 그 다음에 거기가 재능까지 있는 거랑 이거는 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과학 중점 학교를 해서 과학 중점반을 지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게 지원하는 것도 자기가 과학 중점반을 지원합니다가 아니라 과학 중점반 세팅을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기말 끝나고 1학기 때 그걸 선택을 해갖고 와서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탐을 4과목을 선택을 해놓는 거야. 멋있게. 2학년 때 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로. 이제 선행을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통합과학도 허덕거리면서 가는 거죠. 거기다가 과학 중점 학교에 과학 중점 반이면 1학년 때 과학 창제 막 이런 것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뭐 과학이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우왕좌왕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 이과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고등학교 안에 있는 일반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과학 중점반 따로 보고 자기네들 따로 보고 이게 아니거든요. 문과 애들도 같이 보고 생명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으면 생명이라는 시험을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내시는 애요. 그러면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과의 비율이 45%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많이 늘어서. 근데 여기 과학 중점 고등학교는 이과라고 하는 그 카파의 비율이 엄청 큰 거예요. 인원수가 깡패잖아요. 그럼 내신에서 일반 이과에서 상위권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의 일반 이과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지. 훨씬 더 유리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갔을 때 유리한 거고 뭐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평가 지표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뭐 여러 가지로 과학도 준비해야 될 게 많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애들은 그냥 부작용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만약에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을 하고 2학년 때 물리언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4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교에서 집중이수제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집중이수제라는 거는 1년 동안 배워야 될 과학
탐구, 물리학 1, 뭐 화학 1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난이도가 일반 사탐 3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사탐하고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과탐하고 똑같이 놓고 생각하는 경우도 차이를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뭐 그래도 사탐이 다 쉬운 것만은 아니다. 뭐 경제가 있지 않냐. 3%도 선택을 안 비상경 하거든요. 문과. 자기네들 비상경 계열의 문과면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과탐을 집중이수라는 걸 해버리면 굉장히 난해해져요. 왜냐면 봐보세요. 3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봐요. 5월 말 정도에 보거나 6월 초에 보고 7, 8월 정도에 기말고사를 보고 끝나는데 이때 보통 일반 학교 같은 경우 일반 이과나 일반 1년 동안 하는 학교들은 정상적인 학교라면 이때 전체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각각 1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 50%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좀 알차게 배울 수가 있는 거지. 시간 텀도 있고. 근데 집중기수는 그 한 학기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끝내야 되고 뭐 2학기 때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끝내야 되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돼 있으니까 뭐 진도도 다 못 나가요. 어떤 학교는 진도 다 못 나가고 잘라먹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르쳤다고 그러는 맞아요. 보통 집중이수제를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라 한 학기 안에 물리학원, 생명과학, 지구과학원이 있는데 1학기 때 과목하고 2학기 때 과목하고 다르거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학교는 좀 걸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시까지 밀렸을 때 과학 중점 반에 들어간 친구 중에 정시까지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되게 많은데 많이 밀려요. 정시까지 밀렸을 때 진짜 노답이에요. 과학이 막 어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 과탐이. 2학년 때 배우는 과탐 과목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이수로 배울 만한 과목은 아니다. 중간에 포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중이수는 실패한 교육 방식이에요. 집중적으로 배운다 그러는데 그건 선행에 애들이 많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워도 될 때 그러면 빨리빨리 시험 보고 넘어가자 이런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1년 동안 느긋하게 배워도 애들이 상태가 저런데 반 학기 동안 배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과학 중점 반에 가면 무조건 잘하는 애들이 들어올 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웬만하면은 준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일반 이과반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 과학 중점 반이 무조건 뭐 나쁘다 이걸 떠나서 거기에 적합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일반 그 이과 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학에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기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수학하고 과학은 거의 탑이에요. 원탑.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데 그것도 이과에서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까지 막 선행돼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가 조금 약간 밀려. 한 2등급? 뭐 이 정도 3등급 이렇게 찐이과? 밀리니까 찐이과. 이렇게 되면은 과학 중점 반으로 가서 조금 이제 성적을 좀 받으면 그치. 왜냐하면 이제 과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과학을 이수 이제 과목 도드라지게 전체 올라오게 과학을 찐 이과야. 이수 과목 전체의 과학을 굉장히 잘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받았어. 이거는 이제 계획대로 잘 받았어. 그러면 학생부가 굉장히 유니크해서 도드라지는 거지. 과학 중점 학교에 과학 중점 반이니까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평균적으로 과학을 거의 준비를 안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굉장히 추천하지 않고 또 집중이수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집중이수를 하니까 이제 막 애들이 갑자기 뭐 중간고사에 한 2단원씩 막 봐버리니까 선행 안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죽죠. 뭐 아예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그러고 나중에는 이게 과학 중점반이니 이과니 문과니가 구분이 안 가는 정도의 무슨 반인지 모르는 이상한 하이브리드 커리큘럼들을 막 선택을 해놔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공부를 좀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 보면 된다. 이과 성향인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과 성향인 애들이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과 성향인 애들을 중학교 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이과 성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과 성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고 봐요. 뭐 수학 좀 잘하고 과학 좋아하고 그러면 이과 성향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과 성향인지 알아보려면 진짜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뭐 통합과학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굳이 안 해도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통합과학은 다른 과목이니까 물화생지 중에 물리화학 정도만 선행반으로 하면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이제 애가 반응이 오는데 막 나는 뭐 하나를 못 듣겠다.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못 알아듣겠다. 내가 저걸 왜 듣냐? 막 이러면은 걔 이과 성향 아니에요. 아무리 수학이 잘 나오고 중학교 때 A가 나와도 이과 성향 아니고 그걸 듣더니 재밌는 것 같아. 나 열심히 해볼게 해가지고 거기서 차근차근 잘 듣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도 좋은 애들이 뭐냐면 겸손한 스타일의 그 뭔가 승부욕이 그래도 있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겸손하지만 막 승부 의문 있고 갖고 남한테 잘 배울 때 물어보고. 되게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괜찮은데 막 내 방식이 맞고 내가 과학을 좀 하고 선생님이 저 선생님은 어떻고 저떻고 소믈리에처럼 학원 강사 소믈리에 인간 강사 소믈리에처럼 이렇게 평가해 주죠. 본인은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은 완벽성이 떨어져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내미가 떨어지니까 강사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굳이 얘한테 떡 하나 더 주진 않으니까 그걸 어머니가 보시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과학이 좋아서 그런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재능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잘하게 되고 재능이 안 그래요. 안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잘하면서 재능이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얘가 배워야 될 건 중학교 과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과탐이라고 하는 거다. 물리투화학도 생명과학도 투 과목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투 과목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돼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지구과학 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하는 학교도 있어요. 과학 중점만 해서.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제 투 과목은 굳이 수행평가나 기말고사만 보고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학교 재량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런 거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제 학교에다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좀 빨라요. 그렇죠. 본인이 좀 전화해서 알아봐야지. 어디에 많이 집중하는 게 좋냐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미리 땡겨서 선행이라고 하는 게 꼭 이제 선행 수업하면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데 앞서서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요거를 좀 체크받아가면서 몇 회차를 좀 도는 게 좀 좋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과학 중점반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과거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과학 선행이 돼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과학 중점 학교로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서 이과반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생각해보면 일반 이과반을. 왜냐하면 전체적인 밸런스도 잘 맞춰져 있을 거니까 차라리 그게 이제 확장성이 좀 좋아요. 과학 중점 학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 영어가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보다 조금 밀려요. 조금 밀리고 수학 과학이 탑 티어급인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도드라지게 찐 이과인 애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교를 좋게 가는 이런 방식을 취득하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나머지는 내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반 이과 반에도 못 미치는 어떤 입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할 때는 일반 이과반을 가는 게 훨씬 더 낫고 과학 중점 학교 안에서도 일반 이과반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